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찬을 또 만들어 볼 건데요. 맨 처음에 만들어 볼 쥐포채를 이용한 볶음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쥐포를 잘게 가늘게 썰어 놓은 걸 구입하셔가지고 먼저 좀 손질을 해 볼게요. 그대로 사용하면 너무 기니까 반을 자를 거예요. 쥐포채 200g이거든요. 이 200g을 잘랐으면 엉킨 게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고, 얘를 마른 팬에 볶아서 이 쥐포채 특유의 비린맛 그런 거 좀 날려줄 거예요. 처음 팬을 달굴 때는 조금 센 불에 하셨다가 팬이 달궈지면 약불에서 볶아줄 거예요. 열이 나기 시작하면 약불에서 볶을게요. 2분 정도 볶았어요. 잘랐던 팬에 다시 옮겨서 따뜻할 때 마요네즈 넣어서 버무려 놨다가 했거든요. 고소해요. 오징어채 할 때도 간장 할 때 마요네즈 넣었던 것처럼 오늘도 마요네즈를 넣어서 해볼 거예요. 좀 온기가 있을 때 버무려 줘야 쥐포채 마요네즈가 다 스며들어서 덩어리 없게 잘 묻혀진 거 보이실까요? 잠깐 둘 거예요. A few moments later. 버무려 놓은 지 한 5분쯤 됐어요. 하나를 집어서 휘어봤을 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절여졌으면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간장, 맛술, 쥐포의 특유 비린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생강술 없으시면 생강즙,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꿀, 물엿, 설탕. 대규와 단맛 요것은 여기서 이제 설탕이나 물엿, 꿀을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얘를 한번 후루룩 끓일 거예요. 고추장은 1티 작은 스푼으로 한 거거든요. 색을 내기 위해서 한 거니까 질컥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큰 기포들이 사라지고 자글자글한 방울들이 전체적으로 퍼지면 그때 꺼주시면 돼요. 보이실까요? 이 전체적으로 바글바글 끓으시는 거 가운데.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이쪽 끝에는 열선이 잘 안 돋기 때문에 가운데 양념을 모아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껐어요. 이 끈 상태에서 바로 하시게 되면 끈적끈적하게 엿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열을 식혀서 버무릴 거예요. 좀 식힌 양념에다가 버무려 놨던 쥐포채를 넣고 윤기나게 잘 볶아졌죠. 이러면 통깨, 검정깨 좀 넣어주고 참기름, 들기름 살짝 넣을게요. 저는 항상 기름을 2개 같이 이용해서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다 드실 때까지 달라붙거나 떡지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로 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반찬 쥐포채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아주 맛있게 된 것 같거든요. 완성품 하나 먹어볼래? 아우씨 굿 합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대로 첫 번째 완성됐습니다. 요리는 도라지 오이 무침이에요. 그래서 이 도라지 명절에 통 도라지 사다가 저희 기호에 맞게 시중에 파는 것보다 좀 잘게 썰은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전처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요. 한 컵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다가 꽃소금 1스푼, 설탕 1스푼 그래서 녹일 거예요. 녹여서 하는 이유는 소금과 설탕을 넣고 도라지를 바락바락 주무르면 도라지에 상처가 생기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냉장고에 넣고 먹을 때 짓물러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꼭 번거롭더라도 설탕과 소금을 녹이셔가지고 넣어줄 거예요. 식초도 연육작용을 하니까 식초까지 넣어서 조금 주무를 거예요. 도라지에 쓴물 빼주시면 돼요. 도라지는 미리 한 3번 정도 씻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절인 상태에서 씻지 않고 도라지만 건져서 그냥 쓸 거예요. 그래서 10분 정도 절일 거예요. 절일게요. 도라지가 절여지는 사이에 이제 오이도 손질을 해서 절일 건데요. 이 끝부분은 쓴맛이 좀 강하니까 한 2cm 미만 안 되게 잘라주세요. 저희는 오이를 좋아해서 4개를 사용했거든요. 기호도에 맞춰서 재료는 가감할 수 있어요. 반을 자르시고, 보통 청오이 같은 경우에는 조선오이 같지 않고 안에 이 속이 별로 없어요. 청오이의 식감이 싫으신 분은 조선오이를 사셔가지고 안에 속을 좀 긁어내 주시면 돼요. 이런 티스푼을 이용하셔서 여기 살 부분을 이렇게 너무 깊게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싹 긁으세요. 이게 물러지는 원인이 되니까
좀 알을 파줄 거예요, 속을. 너무 버리지 마시고 모아서 팩까지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긁어냈으면 얘를 너무 잘게 써시면 안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너무 작게 써지 마시고 최소한 0.5 어슷하게 길게 썰어주세요. 0.5에서 1cm 정도 안 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얇게 써시면 얘가 흐물흐물해서 맛이 없으니까 씹히는 맛을 주기 위해서 조금 도톰하게 써주셔야 돼요. 오이에도 절임을 할 건데요. 오이는 도라지처럼 바락바락 주물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1스푼, 설탕 1스푼, 식초 2스푼 살살 섞어만 놓을게요. 얘는 10분 절일게요. 중간에 한번 뒤적여 줄 거예요. 두 가지가 절여지는 동안 들어갈 파 한 20cm 정도 돼요. 파 다져줄 거고요. 자, 이제 양념장 해볼 건데요. 간장, 매실액, 물엿, 설탕, 소금 다 안 넣어요. 물이 생기는 걸 막으려고 최대한 절이는 재료는 넣지 않습니다. 이건 생강청이에요. 생강청 담아놓은 거 있으니까 넣은 거고, 생강청이 없으시면 불려서 한 큰술 더 넣어주시면 돼요. 고추장, 마늘, 저는 고춧가루 4큰술 넣었거든요. 좀 이따 봐서 더 넣던지 할게요. 입에 식초 1큰술, 2큰술, 일반 식초 1큰술, 레몬즙 상큼하게 넣었어요. 잘 섞을게요. 이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놨다가 하루 전에 사용하시면 얘가 숙성이 돼가지고 더 꾸덕꾸덕 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수분이 그 고춧가루가 먹어가지고 좋으니까 그 하루 전에 미리 해 놓으시면 훨씬 더 이 재료들이 잘 엉길 거예요. 이렇게 물 보이실까요? 물이 나왔죠. 다시 한번 주물러서 물만 따라 버리고 씻지 않을 거예요. 간이 맞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물기 빼도 되겠어요. 다음은 오이. 오이도 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오이는 조금 더 덜어야 될 것 같아요. A few moments later. 대보자기를 적셔가지고 물기로 꼭 짜은 다음에 도라지 세반에 건져 놓은 걸 넣어서 물기를 보이실까요? 물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꼭 짜주세요. 대파 집어넣고 이제 숨이 죽었으니까 짜볼게요. 물만큼 나왔어요. 소금만 넣는 것보다 설탕과 식초를 넣어주시면 훨씬 더 빨리 삼투압이 일어나니까 물기를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이는 도라지만큼 비트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눌러서 도라지하고 오이 따로 짜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짰더니 색깔이 변했죠? 네, 여기다가 양념장을 넣어서 버무려 볼게요. 맨 처음에 농도보다 조금 걸쭉해졌죠? 자, 이제 마무리 할 건데요. 깨 1스푼은 통깨로 그냥 넣어주시고 1스푼 정도는 갈아서 간을 보시고 싱겁다, 덜 새콤하다 이렇게 느끼시면 재료들을 가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맛을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조금만 더 넣어서 흡착력을 좀 높일게요. 반 스푼 정도 넣었어요. 4큰술 반 정도 넣었어요. 이 정도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색깔도 너무 예쁘게 나왔고 도라지 굵기도 너무 좋아 보이죠?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면 좋을 거예요. 물기 생기지 말라고 배보자기를 다 짰고 더 상큼한 맛을 주기 위해서 레몬즙까지 넣습니다. 자, 도라지 오이 무침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삭한 콩나물 무침을 해볼 거예요. 의외로 재료가 간단하기 때문에 맛을 내기가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아삭하고 맛을 낼 수 있는 비결을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씻은 콩나물을 데치는 거예요. 콩나물을 삶으실 때 소금 같은 걸 넣으시면 콩나물의 섬유질이 질겨져요. 그러니까 소금 같은 거 넣지 마시고 오늘 저희는 곱슬 콩나물 300g짜리 2봉 하거든요. 저희는 콩나물을 저희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300g 갖고는 한 끼밖에 못 먹어서 보통 기본하면 2봉다리는 해요. 얘를 물을 온도에 높게 끓일 거예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부터 3분에서 4분 안 되게 삶을 거예요. 가운데는 조금 물이 빨리 올라와서 공기가 위로 올라서 옆으로 퍼질 수 있게 순환되게 조금
홈을 내주시고요. 처음부터 뚜껑을 열고 삶으시던지 아니면 닫고 삶으시던지 해야지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이머를 작동시킬게요. 그렇게 이슬이 맺히기 시작해요. 이제 물이 끓어서 올라온다는 뜻이거든요. 이때부터 3분 30초 사이에 삶아지는 동안 같이 들어갈 재료, 대파, 양파도 조금 넣어줄게요. 지금 단맛이 많이 나는 철이기 때문에 너무 두껍지 않게. 네, 삶아졌어요. 그러면 오늘의 또 포인트 두 번째, 얼음물. 얼음물에다가 얘를 담가서 빨리 아삭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전 영상 쑥주나물 할 때도 그 나물 삶을 때 얼음물에 넣었던 거 보신 분 계실까요? 그걸 보시면 얘를 얼음물에 넣어주시면 엄청나게 빨리 아삭한 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찬물에서 얼음물에서 얼른 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온도를 빨리 빼주는 거예요. 차갑게 식은 콩나물 따라 버리고 올게요. 아주 차갑게 잘 식었어요. 채반에다 놓고 좀 털어서 물기를 빼주세요. 얘는 짜시면 안 돼요. 자, 양념을 할 거예요. 홍게 액젓이 달큰한 맛이 주거든요. 홍게 액젓 1스푼, 깊은 맛의 멸치 액젓, 참기름, 들기름 하나, 그 다음에 마늘 2스푼, 썰어놓은 양파하고 대파, 참깨, 고춧가루 2큰술. 맛소금은 작은 술인데 먼저 다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조금 넣고 주물러 보고 간을 볼게요. 세게 주무르시지 말고 살살 버무리듯이. 얼음물에 절여가지고 콩나물이 엄청 차갑습니다. 지금 좀 싱거워서 맛소금, 들기름 2개, 참기름은 하나. 이렇게 해서 콩나물이 무침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원 한 꼬집, 이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다시다나 미원 있으면 아주 한 꼬집만 살짝만 넣어주시면 맛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넣어보세요. 오징어 실채 볶음이에요. 오징어를 껍질을 벗겨서 얇게 채를 쳐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도 맛이 있는데 오늘은 좀 반찬스럽게 해보려고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기름에 그냥 볶아서 설탕하고 그 깨만 불러서 먹는데 오늘은 좀 간장을 넣어가지고 반찬처럼 한번 해볼게요. 먹기 좋게 썰어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썰면 얘가 떡이 져요. 이렇게 조금씩 썰어셔서 반만.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달라붙으니까 썰어주세요. 네, 알알이 떼주시고요. 이렇게 재료가 얇은 재료들은 쉽게 타요. 저번에 김자반 같은 거 할 때도 미역 자반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기름을 먼저 넣어서 이 재료에다가 기름을 입히는 거 생각나실까요? 그런 재료들처럼 오늘 그렇게 해올 거예요. 이거 올리브유예요. 기름은 어떤 기름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올리브유, 오징어 실체가 기름에 버무려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름이 고루고루 묻었어요.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묻었으면 얘를 이제 약불에다가 볶을 거예요. 얘는 특히 얇기 때문에 진짜 약불에다 볶아주셔야 돼요. 중강 정도에 냅뒀다가 조금 팬이 뜨거워지면 다시 약불로 내릴 거예요. 어느 시점까지 볶냐? 꼬불꼬불해질 때까지만 볶으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일자의 면처럼 돼 있지만 얘가 익은 시점이 완성이 되면 꼬불꼬불한 라면처럼 변하거든요. 그 시점까지 볶아주실 거예요. 잠깐이라도 한 입을 파시면 얘는 금방 타기 때문에 꼭 끈기를 갖고 볶아주셔야 돼요. 볶는, 버터에 볶는 냄새 같은 그런 느낌이 나면서 얘가 면이 쪼그라들어요. 자, 이거 보이실까요? 면이 쪼그라들면서 부피도 줄었어요. 이렇게 면이 쪼글쪼글하게 쪼그라들었고 부피도 줄었고 약간의 갈색빛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얘를 이제 꺼주셔야 돼요. 순식간에 열이 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꺼주셔야 돼요. 잔열로도 볶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쟁반에다가 좀 식힐게요. 자, 이렇게 아주 잘 볶아졌어요. 식었으면 다시 한번 뒤적거려서 뒤에도 한번 식혀주고,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지포채 볶음하고 비슷한데 하나 틀린 게 있다면 마요네즈가 들어가지 않고 이번에는 해볼 거예요. 간장 하나, 꿀, 미림, 약간의 생강술,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돼요. 물엿, 그 다음에 설탕. 식용유는 올리브 기름으로 오징어채에 미리 묻혀가지고 넣기 때문에 식용유 넣지 않아요. 소스를 끓일 때 처음에는 센 불, 그리고 약간의 고추장. 고추장 반 스푼. 큰 거품이 없어지고 잔 거품이 전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끌 거예요. 이걸 끄시고, 네, 이제 끄고 오징어채를 넣을게요. 양념이 고루고루 배일 수 있게 버무리세요. 마지막에 한번 그냥 센 불로 다시 한번 소스가 고루고루 섞이라고. 자, 이제 끕니다. 깨 한 스푼, 검은 깨도 한 스푼 넣어서 섞을게요. 이렇게 해서 오징어 실체볶음 완성됐습니다. 감자채 소세지 볶음을 해볼 거예요. 감자채만 잘 볶으면 실패 확률이 적으니까 감자의 전분기를 빼서 감자가 들러붙지 않게 잘 익게 볶인 다음에 나머지 야채를 넣어서 볶으면 아주 맛있는 감자채 볶음이 될 거예요. 먼저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감자채의 굵기예요. 굵기를 일정하게 해주셔야 얘가 어떤 건 익고 어떤 건 안 익는 불상사가 안 일어나니까 감자채가 많으면 강판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뭐 한두 개 정도면 그냥 손으로 써시는데 4개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일정한 길이로 하셔가지고 이런 두께, 이렇게 두께로 똑같이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맞게 햄하고 당근도 이렇게 비슷하게 다 썰어 넣으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채칼로 썰은 감자채에다가 소금 한 스푼 넣어서 10분간 절일게요. 그래야 얘가 감자가 부서지지 않아요. 소금에 절여져 날랑날랑 해줘야지. 이렇게 휘었을 때 부러지지 않은 정도가 될 때까지 절여 놓을게요. 들어갈 재료 양파도 감자 길이에 맞춰서 너무 두껍지 않게 파도 반으로 잘라서 다질게요. 청양고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올리브유 썼어요. 해바라기씨, 아보카도 오일 뭐 어떤 거든 괜찮아요. 6분수 정도 두르고 달궈진 팬에 모구천 해 약간 노릇하게 튀기듯이 볶을게요. 중간에 한번 뒤집이고 당근 같이 넣어서 절일게요. 이렇게 좀 노릇하게 볶아졌으면 불을 끄고 얘를 건질 거예요. 기름을 좀 빼주고 여기 감자채 보시면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왔어요. 얘를 따라 버리고 한 번만 씻어서 가져올게요. 가운데 홈을 내서 물이 좀 빠지라고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중간에 감자 익으라고 물도 한 스푼 넣어줄 거니까. 그런 다음 이제 다시 햄 볶은 기름 닦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게요. 2큰술 정도 더 넣어주고 양파 넣어서 기름에 향신료가 배일 수 있게 좀 볶을게요. 기름 향이 배었으면 감자, 당근 넣을게요. 맛소금으로도 가능하지만 약간의 깊은 맛을 주기 위해서 홍게액젓 반 스푼. 소세지는 이미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세지까지 넣고 하면 얘는 짠맛이 더 도드라지니까 감자에다가만 넣었어요. 언제까지 볶아야 되냐? 이 감자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드셔보는 거예요. 자, 물을 한 스푼 정도 넣어서 고루고루 익을 수 있게 할게요.
살짝만 한 30초만 뜸을 들여요. 중간에 한 번씩 열어서 뒤적거려 주세요. 하나 먹어볼게요. 익었나? 네, 이제 익었어요. 익었으면 아까 따로 키친타올에 빼놨던 햄 집어넣고 또 여기 청양고추 칼칼하라고 넣어주고 마지막 간은 맛소금으로 해줄 거예요. 맛소금 조금만 넣어보고 얘는 좀 약간 단맛이 나야 맛있으니까 설탕도 반 정도? 반 티스푼 넣어서 참기름 1개, 들기름 하나 그 다음에 후추 약간 완성이 돼서 깨, 하얀 깨, 검은 깨 같이 자 이렇게 해서 감자채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5가지 해봤어요. 감자채 볶음, 쥐포채 볶음, 도라지 오이무침, 오징어 실채 볶음, 콩나물 무침 어떠실까요? 보기에도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잘 됐거든요. 여러분도 꼭 도전해 보셔요. 다음에 더 좋은 맛있는 요리도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